의식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직업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직업에 따라서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의식주가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식주를 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아는 단계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수는 하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수는 고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역시 하수는 하수다워요. 왜? 하수는 재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수가 어떠한 요즘 이제 그 주식이 항상 이게 돌풍을 일으키잖아요. 작년에는 부동산이 항상 그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하수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을 부동산 자체로만 보고 투자를 하고요.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주식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는 하수의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아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는 재물을 따라가는 거고, 하수는 내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재물을 취하려고 재물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중수는 가치를 따라가고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고수는 시간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면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수는 재물을 따라가고 중수는 가치를 따라가고 고수는 창조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게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수가 예를 들어 재물을 보면서 재물을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재물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그 봄으로 해서 내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자체로만 보지 말고 주식을 알아야지 돼요. 주식을 알므로써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을 알므로 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주식을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재물을 다루려고 해야지 되는데, 하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지 못하고 무작정 재물만 다루려고 해요. 중수 정도 되면은 벌써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왜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그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뭐가 따라오는 거를 아느냐? 재물이 따라온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재물을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가치만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자동적으로 재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수는 당장 급하니까, 내가 당장 떼거리가 없으니까 가치를 볼 눈이 없고 그냥 재물만을 얻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식당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식당을 이제 자리를 보러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자리를 보러 다니기에 앞서 내가 왜 이 식당을 해야지 되는가? 그럼 그 식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와중에 만약에 이제 어떤 A라는 음식점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하수는 뭘 먼저 물어보느냐?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이걸 먼저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수는 그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냐, 매출이 얼마냐, 직원은 얼마냐, 이렇게 그것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수 정도 되면 가치를 본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식당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식당에 그 내가 줘야지 되는 가치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제대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보이지 않는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고수가 식당을 인수한다. 그러면 그 식당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 식당을 바라볼 때 우선적으로 이 식당이 앞으로 이게 미래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를 넘어서 내가 뭔가를 더 이게 창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식당이 얼마만큼 더 번창을 할 수 있는 건가 앞으로 그런 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부분 자기가 그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것이 하수가 되든 중수가 되든 고수가 되든.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식당을 하나 내놨단 말이에요. 그건 식당을 내놓으면 이 사람이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를 금방 알아. 왜냐면 하수는 하수답게 질문을 하고, 중수는 중수답게 질문을 하고, 고수는 고수답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수가 하수답게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사람하고는 거래가 안 되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좋게 자료가 나가지를 않는 거죠. 정보가 좋게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나름대로 하수는 나름대로 알아보는 견해에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만 그 물어보는 그 견해가 결국 진짜 말 그대로 어린애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물어보는 그 수준이 어린애밖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식당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망하게 돼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아는 선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물어보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는 돈을 쫓아가면서 물었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수니까는 재물을 따라가지만 하수가 재물을 따라가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그것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99.9%는 망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1%도 안 되는 사람은 재물을 쫓아가도 어떻게 쫓아가는가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욕심을 버리고 원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재물을 쫓아가도 원심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수로 올라가고 중수에서 고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나 다 의식주 안정을 취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의식주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거는 둘째치고 의식주 안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수의 세계에서도. 그러면 의식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러면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수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물어봤을 때 혹 고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수가 바라보는 그 하수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그 세상에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그 기준의 틀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마나 무정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결국 이루어 놓은 것은 없죠. 내가. 그러면 그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거를 통해서 나는
고통을 받게 되고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는다라는 거는 그 이전의 과정은 전부 다 무정한 세월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나이 50대 중반인데 내가 고통을 받는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하고 불행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내가 쌓아놨던 것,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아야지 돼요. 왜?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예를 들어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나의 삶은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고통을 받는 시기고 불행을 겪는 시기는 그 이전 단계는 내가 헛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헛수고. 부정한 세월을 보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40대 후반까지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의식주가 안정이 돼 있고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부도가 나고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전에 천억 부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결과물이 안 좋기 때문에 역시 무정한 세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부자도 돼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자가 된 그 기억, 자기가 성공했던 그 기억, 그거로 인해서 다시 회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회생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성공했던 그 기억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수라고 하면 진정으로 뭔가 항상 엎드린 자세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의식주가 빠르게 안정이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된 기억 안에서 그 틀에서 계속 맴돌게 돼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이 들어와야지 되고 지금 오늘 내가 성공했더라 하더라도 내일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면서 빠르게 창조적으로 뭔가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면서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매일매일 창조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내가 새로운 세계가 열림으로써 내가 그 세계를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성공했던 그 기억 속에서 내가 갖추어 나의 기준의 틀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중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하수면은 하수의 그 눈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돼. 적어도 중수의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을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수든 중수든 고수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거죠. 고수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오픈마인드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고수도 그렇게 열려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수가 오픈마인드가 없다? 그러면 없는 것만큼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의식주 안정은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수들은 신세한탄을 해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아야지 되는가? 이 신세한탄만 하죠.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야지 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하수는 포기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는 영원한 하수예요. 그 시체말로
하수가 중수가 되고 중수가 고수가 되는 거는 0.01%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99.99%는 영원히 하수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다르다라는 하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수는 남들은 실패해도 나는 성공한다. 하수들의 특징이에요. 하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왜?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하수는 항상 배우려고 해요. 항상. 그리고 누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갖는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감독명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3년 전서부터 뭐 한 번도 빠짐없이 뭐 감독명철학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자기 자신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감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돼요. 감사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뭔가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마음만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감사한 마음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자기의 기준의 틀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수를 면할 길이 없고 사주와 관상에서 사주를 본다, 관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하수에서 고수로 넘어갈 사람만 보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한 20-30%는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사주도 볼 필요가 없고 관상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도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노숙자 생활을 한다. 노숙자는 영원한 노숙자예요. 그 노숙자가 노숙자를 벗어난다. 그러면 극히 드물어요. 극히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상황을 벗어날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노숙자 생활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숙자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감사한 마음을 모른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내가 하수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재물을 대할 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 맨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월급을 받지만 이제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이것밖에 안 주나 더 줘야지, 더 많이 줘야지,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만이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나한테 운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복이라는 것도 들어와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운도 들어오다가 돌아가게 되고 돈이라는 것도 들어오다 돌아가게 되고 복이라는 것도 오다가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